현대 사회에는 두 개의 거대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효율입니다. 이 두 신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날마다 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 신들의 명령이 시작됩니다. 빨리 씻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출근해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빨리 처리해라, 더 효율적으로 일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심지어 휴식 시간조차 이 신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효율적으로 쉬어라, 짧은 시간에 최대한 충전해라. 인간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빨리 결정해라, 쓸데없는 사람과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계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만 적용되던 이 원리가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의 지식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당 할당된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효율적인 육아, 효율적인 가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속도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초만 기다려도 답답해합니다. 웹페이지가 3초 이상 로딩되면 다른 사이트로 떠나버립니다. 메신저에서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합니다. 왜 답장이 안 와?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즉석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먼저 식사 문화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심지어 걸어가면서 먹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음미한다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쇼핑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상인과 이야기하며 물건을 골랐습니다. 어떤 재료가 좋은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온라인 쇼핑은 확실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선택의 즐거움, 기다림의 설렘. 이 모든 것들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관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관계도 효율의 논리로 재편되었습니다. 친구 목록에서 별로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정리라는 말 자체가 인간관계를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팅 앱에서는 몇 초 만에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왼쪽으로 밀면 거절, 오른쪽으로 밀면 관심 표현.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모두 생략하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효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계속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쉽게 포기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모든 일에는 데드라인이 있고 모든 프로젝트는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자는 식의 접근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주세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주세요. 깊이 있는 토론이나 다양한 관점의 검토는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피상적이 되어 갑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만 해결하려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 방편을 선호합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더 빨리,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암기 위주의 학습이 여전히 주류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독서마저도 효율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읽는 명저 요약, 핵심만 골라 읽는 독서법 같은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책을 천천히 읽으며 생각하는 즐거움보다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감과 공허감을 호소합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바쁜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도와 효율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느린 존재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감정을 느끼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기를 요구합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를, 과정보다는 결과를, 질보다는 양을 중시합니다. 이런 요구에 맞추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좋은 예입니다. 사랑에는 효율이나 논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만약 사랑도 효율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과 사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 관계에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해타산 없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효율의 논리를 적용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맺어진 관계들은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나 진정한 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SNS에서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힘들 때 털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와 효율이 만들어낸 역설입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도와 효율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와 효율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속도와 효율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빨라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느려야 합니다. 업무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비효율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 습득에서는 빠른 속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구분입니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영역이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깊은 우정, 진실한 사랑, 지혜로운 판단,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모두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속도와 효율이라는 신에게 너무 많이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효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속도와 효율은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도구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구들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빨라야 할 때는 빨리 하고 느려야 할 때는 느리게 할 수 있는 것. 효율적이어야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고 비효율적이어도 될 때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선택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삶입니다. 속도와 효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언제 빨리 할지, 언제 천천히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인간의 뇌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뇌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영화관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중간에 지루해지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 시간을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짧은 콘텐츠에 대한 현상입니다.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영상들을 연속으로 수십 개, 수백 개씩 봅니다. 마치 팝콘을 먹듯이 계속해서 소비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즉각적인 만족감입니다. 15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니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일종의 중독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집중력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50분, 1시간짜리 프로그램도 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콘텐츠들을 보십시오. 3분 만에 이해하는 경제학, 5분 만에 끝내는 역사 요약, 10분 안에 마스터하는 영어 회화. 모든 것이 압축되고 요약되고 단순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콘텐츠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입문용으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만 소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길고 복잡한 설명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즉시 다른 것을 찾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빠른 이해를 선호합니다. 책 읽기 문화의 변화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통계를 보면 성인 독서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독서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스마트폰 사용 통계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냅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책을 읽으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책을 펼쳐도 몇 페이지 읽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울리면 즉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짧은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한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진 뇌는 지연된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대신 자극을 추구하는 부위의 활동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역설입니다.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정보를 깊이 있게 처리할 능력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면에 여러 기사가 있었고 각 기사는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읽으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뉴스 소비는 어떻습니까? 헤드라인만 훑어봅니다. 길어봐야 한두 문단 정도만 읽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집중해서 읽지 않고 스크롤하며 흘려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정보만 습득하게 되고 깊이 있는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토론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합니다. 복잡한 정책 이슈들이 단순한 구호나 밈으로 축약됩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 좋음 아니면 나쁨으로만 나뉩니다. 중간지대나 미묘한 차이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도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짧게, 더 자극적으로,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수업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깊이 있는 학습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지루해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습은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는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회사원들의 업무 집중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각종 알림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1분 정도라고 합니다. 11분마다 다른 일로 주의가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이 있는 사고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하는 일은 질이 떨어집니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깊이도 없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를 보면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음악의 경우 곡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구성보다는 단순하고 즉시 귀에 들어오는 멜로디를 선호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션 영화의 편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장면이 몇 초씩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관객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빠른 자극으로 관심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느린 템포의 예술 영화들은 관객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깊이 있는 주제를 천천히 다루는 영화들은 지루하다고 여겨집니다. 즉시 재미를 주지 않으면 외면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문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이나 에세이가 인기를 끕니다. 웹소설의 경우 매우 짧은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독자들이 긴 호흡을 유지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 예술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등장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만 살아남고 느리고 깊이 있는 콘텐츠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빈곤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걱정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빠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자랐습니다. 느린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집중력을 제대로 기를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내심도 부족하고 즉시 결과를 원합니다. 이런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연구, 기획, 창작 등의 영역에서 질적 저하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이 늘어나면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가 설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변해버린 환경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콘텐츠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느린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긴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고 알림을 끄고 앱 사용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고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느리고 깊이 있는 접근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중력은 현대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 능력 없이는 진정한 성취나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 결정들이 진정 나의 결정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빠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빨리 결정해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너무 오래 고민하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내린 결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린 선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 흥분했을 때 한 구매, 우울할 때 선택한 행동.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한 상태였습니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충동 구매를 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정 특가, 오늘만, 재고 부족, 서두르세요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이성적 판단이 마비됩니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클릭하게 됩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을 때 후회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샀을까? 그때야 비로소 그 결정이 진정한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쇼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직업 선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나 주변의 압력에 의해 직업을 선택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나 적성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충분히 자신을 탐색하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일인가라는 의문에 빠집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동조압력. 이 사람을 놓치면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 이런 외부의 목소리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가치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을 알아가거나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진심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한 선택이라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찰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꿈, 두려움을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자기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빨리 재촉하며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철학에서는 소외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힘에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케팅 전략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바로 한정 수량, 마지막 기회 같은 긴박감을 조성하는 문구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전략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소비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략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찰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정책 이슈들을 단순한 구호로 포장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겠다. 즉시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메시지들은 유권자들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유권자들은 이런 복잡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정치인을 선호합니다. 그 결과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빠른 답을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보다는 정답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교사들도 이런 요구에 맞춰 수업 방식을 바꿉니다.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키고 암기 위주의 학습을 강조합니다.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보다는 빠른 문제 해결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방식이 진정한 학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표면적인 지식만 습득하게 되고 깊이 있는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 신속한 판단력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결정은 빠른 결정과 다릅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 다양한 관점의 검토, 장단기적 영향 분석,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업 문화는 이런 과정을 사치로 여깁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자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이런 논리로 성급한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충분히 검토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인생 결정들을 성급하게 내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직, 이사, 투자, 결혼,
이혼. 이런 중대한 결정들마저 충분한 고민 없이 내려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이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율성이란 무엇입니까? 외부의 압박이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성찰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 강점, 약점, 꿈,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 이해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둘째, 외부의 목소리와 내부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 광고나 마케팅 메시지. 이런 외부의 목소리들이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갇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다섯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 미스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진정한 자기 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따라 사는 삶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꿈에 따라 사는 삶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기회가 정말 놓치기 아까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의 상당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빨리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율성입니다. 외부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리듬 속에서 내린 결정만이 진정한 나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습니까? 그 중에서 진정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정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그 첫 번째 결정이 바로 속도를 늦추기로 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의 이 유명한 명제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본질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고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찾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은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점점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답이 구글 검색 한 번으로 나옵니다.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가 대신 해줍니다. 길찾기는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런 편리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서로의 집 위치, 교통편, 시간대를 고려해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리적 감각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 지점 찾기 앱에서 추천하는 장소를 그대로 선택합니다. 편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쟁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찾은 간단한 정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SNS에서 떠도는 짧은 글이나 영상 하나로 복잡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다양한 관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극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에 즉석에서 반응합니다. 이런 현상이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토론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한 이분법으로 축약됩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 좋음 아니면 나쁨으로만 나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복잡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즉석에서 명쾌한 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재촉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 과정보다는 정답만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답만 맞히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사고 과정을 익히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매뉴얼에만 의존합니다. 정해진 절차대로만 일하려고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런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피하다 보니 그런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입니다. 오래 고민하는 것은 무능력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리더십의 핵심 덕목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처칠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중 중요한 군사적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런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오랜 시간에 걸친 깊이 있는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이들이 현대의 빨리빨리 문화에 살았다면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논문 빨리 쓰세요. 결과 빨리 내놓으세요. 라는 압박 속에서 과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미켈란젤로의 조각, 셰익스피어의 희곡, 이런 걸작들은 모두 작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창작 과정에서 작가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한 장면을 위해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창작 환경은 어떻습니까? 빠른 생산성이 요구됩니다. 웹툰은 주 단위로 연재해야 하고, 유튜브 영상은 매일 올려야 하고, 소설은 분량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질보다는 양이 중시되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깊이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력의 퇴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느리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과정 자체가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둘째, 복잡한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어려운 책을 읽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을 검토해 보십시오. 머리가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잡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십시오. 넷째, 글쓰기를 통해 사고를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논리적 구조를 갖춘 글을 쓰려면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즉석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때로는 결론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런 실천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력은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품위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는 능력.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능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별시켜주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속도와 효율만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흐름에 맞서서라도 인간다운 사고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다운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품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급한 판단 대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되찾아 보십시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빠르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깊은 우정, 참된 지혜, 내면의 평온.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라는 재료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조급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현대의 신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더 빠른 삶, 더 편리한 생활,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바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연결되어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이것이 속도와 효율이 만들어낸 현대인의 초상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효율은 본래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하는 것 자체가 선이 되었고 효율적인 것 자체가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유, 성찰, 깊이, 의미, 품위. 시니어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 성급하게 내린 결정들을 후회한 경험.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때는 왜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값진 지혜입니다. 시간이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젊은 세대들과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빠르게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인내력입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로도 빨리 정하고, 연애도 빨리 결정하고, 결혼도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그렇게 빨리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려면 충분한 경험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탐색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정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고민하느냐고 압박합니다. 이런 압박에 굴복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젊은 시절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되돌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 충분히 생각하고 성찰한 후에 결정하라는 것. 물론 이런 조언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답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반박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회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회라면 그것은 진짜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르고 각자의 속도도 다릅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자신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이 가진 또 다른 지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취에 집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의 허상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 진정한 관계,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빠르게 얻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천천히 쌓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불규칙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리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을 수는 있지만 되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인맥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명이라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이런 관계는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격정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첫눈에 생기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야 가능합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관점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빠른 승진과 높은 연봉에만 관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탐색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벌수록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당히 있으면 되고 그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들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속도와 효율 중심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지름길을 찾으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때로는 결과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넓고 얕게 아는 것보다는 좁더라도 깊게 아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하나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귀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과 휴식, 개인과 관계, 성취와 만족 사이의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속도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천천히,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고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삶의 모습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속도와 효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앞장서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것이 항상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고 비효율적이어도 의미 있고 품이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품위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